베라미, 기드 모파상. 1. 조르주 뒤로아는 계산대에 앉은 여자에게 백수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아서 식당을 나섰다. 타고나기도 하고 또 하사관 시절의 자세가 몸에 배어 외모가 수려한 그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서서 익숙한 군인의 동작으로 콧수염을 꼬았다. 그리고 흡사 투망을 펼치듯 아직 자리에 앉아 먹고 있는 사람들 위로 미남 청년 특유의 눈길을 던졌다. 여자들은 이미 고개를 들어 뒤로아를 쳐다보고 있었다. 여직공 3명, 그리고 머리도 제대로 안 빗고 가꾸지 않은 늘 모자에 먼지가 묻어있고 차림새도 엉망인 중년의 음악 선생이 있었다. 균일가 식사를 제공하는 이 저렴한 식당의 단골 손님인 부르주아 부인 2명도 남편과 함께 와 있었다. 거리로 나온 뒤로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무엇을 할까 생각했다. 오늘은 6월 28일이고 월말까지 지낼 돈으로 주머니 속에 정확히 3프랑 40상팀이 남아있다. 이틀 동안 점심에 굶고 저녁을 먹든가 아니면 저녁에 굶고 점심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곰곰이 따져보았다. 점심은 22수이고 저녁은 30수니까 이틀 모두 점심으로 때운다면 보너스로 1프랑 20상팀이 남고 그 돈이면 이틀 모두 큰 거리로 나가 빵과 소시지를 곁들여 맥주 한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뒤로아는 그렇게 돈을 쓰고 저녁 시간을 즐기는 게 좋았다. 그는 노트르담 드 로데트 거리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뒤로아는 경기병 제복을 입고 있던 시절처럼 가슴을 내밀고 막 말에서 내린 사람처럼 두 다리를 조금 벌리고 걸었다. 복잡한 거리에서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면서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밀어젖히기도 했다. 상당히 낡은 실크 해트를 한쪽 귀 뒤로 비스듬히 걸쳐 쓰고 구두 뒤축에 힘을 주어 보도를 차면서 걸었다. 마치 전역한 미남 군인의 매력을 무기로 누군가의 지나가는 사람들의 건물들의 도시 전체에 맞서고 있는 것 같았다. 뒤로아는 한 벌에 60프랑짜리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우아한 분위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다. 조금 평범하기는 하지만 분명 우아한 모습이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금발의 머리카락은 희미하게 붉은 빛이 도는 밤색에 가까웠다. 끝이 말려 올라가고 거품처럼 입술 위에 걸쳐있는 콧수염, 푸른 눈 속에 자그마한 눈동자, 곱슬머리 가운데로 탄 가르마, 이 모든 것이 통속 소설에 등장하는 악역을 연상시켰다. 바람 한 점 없는 파리의 저녁 나절이었다. 숨쉬기도 어려운 밤에 도시는 한증막처럼 달아올라 땀을 흘렸다. 하수구는 화강암 배출구로 썩은 숨결을 토해냈고 지하 주방들은 낮게 나 있는 창문으로 설거지 물이나 오래 묵힌 소스들의 악취를 쏟아냈다.
건물마다 문지기들이 셔츠 바람으로 대문 앞에 나와 집 의자에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모자를 벗고 맨 머리로 지친 발걸음을 옮겼다. 큰 길까지 온 조르주 디루아는 다시 한번 걸음을 멈추고 무엇을 할까 생각했다. 샹젤리제를 지나 무아드 블로뉴대로로 가서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었다. 하지만 또 다른 욕망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여자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까? 그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석 달 전부터 디루아는 매일 저녁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 물론 잘 생기기도 했고 또 여자들의 호감을 사는 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루아는 지금까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왔다. 하지만 그는 늘 더 많은 만남을, 더 좋은 만남을 원했다. 주머니는 비어 있는데 피는 끓어올랐다. 모퉁이에서 거리의 여자들이 멋쟁이 아저씨 우리 집에 올래요? 라고 속삭일 때면 몸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돈을 낼 능력이 없으니 따라갈 수는 없었다. 또한 디루아는 그와 동시에 다른 키스를, 천박하지 않은 키스를 기다렸다. 물론 그 창녀들이 우글거리는 곳, 그런 여자들이 모여있는 무도회나 카페, 거리를 좋아했다. 그 옆을 지나가고 말을 걸고 친근하게 얘기를 나누고 짙은 향수 냄새를 맡고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게 즐거웠다. 그들 역시 여자다.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여자 말이다. 그런 여자들 앞에서 흔히 지체 높은 남자들이 감추지 못하는 경멸감 같은 것을 디루아는 느끼지 않았다. 디루아는 마들렌 성당 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더위에 축 늘어져 흐느적거리는 군중들 틈에 몸을 내맡겼다. 큰 카페들은 손님이 많아서 바깥 자리까지 차 있었다. 모두들 카페 입구를 밝힌 휘황찬란한 빛을 받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정사각형 혹은 원형의 작은 테이블 위에 잔이 놓여 있고 그 안에 빨강, 노랑, 녹색, 갈색으로 각양각색의 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물병 속에는 시원한 물을 차갑게 하느라 넣어놓은 둥글고 긴 통 모양의 투명한 얼음 조각들이 반짝거렸다. 뒤로 하는 걸음을 늦추었다. 한 잔 마시고 싶어서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더운 날의 갈증, 여름 저녁의 갈증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차가운 음료가 입속으로 흘러드는 감미로운 감각이 자꾸 떠올랐다. 하지만 오늘 저녁 그렇게 2잔을 마셔버리면 내일은 초라한 저녁마저도 사라져버린다. 월말에 찾아오는 배고픈 저녁이 어떤 것인지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